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293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네, 설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요, 무너져가고 있는 보수 자유한국당이 또 이런 흩어지는 모습을 국민 앞에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속이 탑니다. 왜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제 길을 똑바로 찾지 못할까요? 국민들의 염원을 담지 못할까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오늘 황태순 위원님 그리고 우리 김철근 전 대변인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번에 뭔가 좀 컨벤션 효과를 좀 일으키는 것 같으면서 국민들한테 관심을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인데 역시나 이게 또 무너졌어요. 근데 역시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듯하다 또 역시나 일어났어요. 그건 또 뭡니까? 아니 보면은 당초 8명 후보가 나왔다가 홍준표 대표 어제 보면 이제 불출마 선언했죠. 또 나머지 원래 당초 6분은 2월 21일, 2월 28일 양일간 미북 정상회담 베트남에서 있는데 같은 날 겹치면 그야말로 흥행이 실패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래서 이제 보면 한 2주 연기해달라. 근데 보면 박관영 선대위원장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어제 불출마 선언했고 김진태, 황교안 두 사람 뺀 나머지 6분이 흔한 얘기를 스크럼을 짜고 공동전선을 갖다가 구성한 다음에 단일 행동을 보일 것 같다 하더니 오늘 아침 되니까 안상수, 심재철, 정우택 이 세 분은 결국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오늘 했습니까? 오늘 오전에 했어요. 오늘날 뭐 모임이 했다 못 봤네. 그러니까 정우택 의원 그다음에 정우택, 심재철, 안상수 이 세 분은 불출마. 그다음 백의종군 하겠다. 핵심은 사실은 오세훈이죠. 오세훈이에요. 근데 오세훈은 강성 친박 김진태, 범 친박 황교안, 둘 뺀 나머지 뭐 비박이라고는 할까요? 오세훈. 이 3자 대결구도 아직 주호영 의원은 결정을 안 했어요. 주호영 의원이 지금 또 변수죠. TK를 갖다가 기반으로 한 주호영 변수. 그 정도 되면요. 원래 당초 컷오프 4명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4명 나오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의원, 주호영 의원. 오세훈은 결정됐고. 결정됐고. 그다음에 이제 주호영 의원이 고민하고 있고. 오늘 조금 고민 중인 거죠. 그다음에 황교안 전 총리는 무조건 나가는 거고요. 김진태 의원도 무조건 나가는 거죠. 자, 요 얘기하기 전에 자, 어떻게 보면은 북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는 날하고 전당대회랑 겹친다 그래가지고 그 연기로를 주장했던 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어떻습니까? 연기가 맞다 아니다 야 그거 뭐 겹치면 어떠냐 여기는 여기대로 가는 거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박관용 선관위원장 아닙니까? 그죠? 그냥 원칙대로 가자는 거고 야 그래도 우리가 흥행몰이를 하려면 연기하는 게 맞다. 그래서 보이콧 한 6분 있으시고 어떤 게 맞다고 보시죠? 저는 연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연기하는 게 맞다. 왜? 이거 우리가 전 국민이 바라는 게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 비핵화를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잡혔는데 마치 자유한국당만 그거에 대해서 별로 동의 안 하고 딴지 거는 것처럼 지네 잔치 이미 정해졌으니까 하겠다. 이것이 우선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에게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어필할 수 있는 시간, 뭐 이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굳이 한 번 정했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당원과 지지자뿐만 아니라 이걸 후안무치라고 하나요? 국민들한테 봐서도 이건 후안무치다. 아닌가요? 고집통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고집통으로 보이고 유연성이 전혀 없다. 연기하는 게 맞다. 연기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홍준표 대표 말이 맞다 이런 얘기네요. 아니 홍준표, 오세훈 등 6분의 의견이 맞다. 그 연기를 주장을 했고 굳이 연기를 안 하고 하려고 하는 주장의 이면에는 결국은 황교안 전 총리를 위한 속전속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근데 뭐 그날 하면 황교안 총리한테 유리합니까? 지금 현재 가장 유리하니까. 지금 그럼 뭐 그 연기한다고 바뀝니까? 유리하고 변수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할수록 황교안한테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세주의자들의 원래 주장이죠.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김철근 대변인 말 들어보니까 또 이게 맞는 것 같네. 그죠? 자기만의 잔치. 왜냐면 국가적 잔치가 왜냐면 비핵화가 만약 비핵화를 선언한다든가 트럼프하고 김정은 큰 사건이 터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전당대회 이렇게 하면 야 여기는 진짜 초를 뿌리는 곳이구나 이렇게 또 그럼요. 할 수도 있다. 아니 뭐 굉장히 또 왜 국회를 못 갔어요 아직도? 나도 박익한테 물어보고 싶어. 왜 못 갔어? 자 우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만약에 2월 27일 연기 2주 연기했다가 3월 4월에 김정은이 서울 답방하면 어떡할래요? 지난해 4.27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 만났습니다. 5월에 또 만났습니다. 9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 평양 가서 15만 인민들이 모인 가운데 평화를 얘기했고 통일을 얘기했습니다. 그 사이에 트럼프 작년 6월 12일 만났습니다. 이번 2월 27일 또 만납니다. 자, 이런 분위기라면 지난 연말에 김정은 서울 답방 얘기됐던 거 올 상반기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 자, 그 전날 하는 건 어떨까? 근데 날짜 정했잖아. 그 전날 하루 전날로 저는 이번에 가장 기가 막혔던 얘기가 뭐냐니까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않겠어요. 불출마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당 대표 지낸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홍준표라고 얘기하세요.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초를 치기 위해서 27일, 28일 미국 정상회담 날짜를 잡았대. 네가 딱 들판에 누워있는 소가 웃을 이야기입니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할 일 없어갖고 대한민국에 지금 한국 갤럽 기준으로 20%도 안 나오는 자유한국당 그야말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만 극렬 지지자들만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박관영 선대위원장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유불리 따져서 딴 사람이 딴 얘기하면 또 바꿀 겁니까? 김병준 비대위 거의 9개월 만에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는 이미 이들이 정하기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정하기 훨씬 전에 정해진 거 아닙니까? 준비 다 했어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세요. 32만 책임당원 중에 진성당원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가봤더니 이미 쫙 민심이 황교안은 줄 섰으니까 홍준표 쪽팔려서 못 나가겠다 아니에요. 그거 왜 갖다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야말로 아까 우리 박종진 앵커 말씀대로 국민들이 보기에 아이고 틀렸어 이렇게 됐죠. 제가 황씨입니다. 잘 보세요. 개꼬리 3년 두어도 황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아이고 그래 너희는 그러니까 안 되지 100년 하청이지 이런 얘기를 듣게 만드는 장본인들은 이미 결정된 그 사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기 유불리 따져갖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2월 27일 누가 죽던 간에 그렇다고 이거 됐다고 관심을 얻든지 말든지 간에 원래 이거 정해져 있던 거니까 그냥 하자. 2주 연기하면 됩니까? 솔직히 해서 2월 27일, 2월 28일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 해보세요. 그때부터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은 종전선언 평화 무드 분위기입니다. 어디다 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이틀 전으로 앞당기는 게 낫겠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죠? 앞당기든 앞당기는 게 미루든 자유한국당이 좀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 내부의 혁신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좀 비칠 필요가 있는 건데 아니 이게 무슨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북한의 비핵화라는 게 국민적인 관심사고 그다음에 이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인데 그리고 물론 이제 김정은의 답방 시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2주 아니고 예를 들면 시간을 좀 조절하더라도 그 피크 타임은 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게 잘 됐을 땐 같이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잔치, 집안잔치 아니라고 북한의 비핵화가 어찌 되든 말든 북미 형상, 남북관계 어찌 되든 말든 뭐 이런 것을 개의치 않겠다고 하는 그 모양으로 비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기 자유한국당 문제가 2월 20일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이 되고 연기하고 간에 후보들 8명이 협치를 하고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연기를 하든 안 하든 이렇게 보이콧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실망이라는 거죠. 그죠? 8명이 모여서 연기합시다. 원칙대로 합시다. 아니면 당론에 따릅시다. 심판이 결정하는 대로 갑시다. 에? 이렇게 나가는 게 맞다. 여기서 보이콧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보기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흔한 정치력의 부재라고 그러죠.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또 유영하
변호사가 좀 아닌 것처럼 얘기한 거 그 기사 봤죠? 아니 근데 그거야. 봤어요? 봤어요. 이러면 황교안 총리도 뭔가 이게 좀 타격을 받은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그게 꼭 타격이라고 볼 수 없는데 난 짜고 오히려 플러스 된다라고 봅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데. 누구랑 짜고 칩니까?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하고요? 왜냐 황교안 총리가 입당을 하고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자유한국당 내부 그리고 그 외부의 모든 시선이 박근혜 아바타다. 친박 시대의 도래다. 그렇게 예? 많이 이렇게 해서 생각했죠?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공격을 스스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해줘야 돼? 박근혜가 나 쟤랑 안 가까워. 쟤 나한테 좀 했어. 라고 기스를 내줘야. 기스를 내줘야. 흠집을 하십시오. 기스 일본 말입니다. 흠집을 내줘야 그게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네? 이게 그러면 고도의 정치 작전이다. 저는 박근혜 전 정치 전략이다 이거. 와.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시작됐다. 오히려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친박당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속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네요. 아니 저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게 만약에 전략이라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적극적으로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상관없이 황교안 총리가 대표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저는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치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뭐 사면이든 앞으로 뭐 향후 어떤 구체적 어떤 활동을 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연히 황교안 총리가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는 게 본인한테 훨씬 유리하죠. 그나마 대항마로 될 수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만약에 대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유리할 구도가 있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발언을 했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 황교안 총리가 완전 친박이다라는 그 등식을 일정 정도 깨주는 것이 전당대회 판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야, 정치가 이게 엄청난 고도의 이게 맞습니까? 아니 그거야말로 우리 김철근 대변인. 네, 혼자 생각이죠? 아니 혼자 생각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간 678일 만에 처음으로 한 얘기가 나 황교안한테 섭섭해요. 걔 나한테 책상 걸상도 안 넣어줬어요. 그 친구는 내 수번도 몰라요. 물론 유영아 입을 통해서 한 겁니다만. 네. 뭐 그렇다고 그래도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마음이라고 봐야죠. 아니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유영아 변호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방송 섭외가 있었습니다만은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허락을 맡아서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네. 홍준표에 대해서는 그 사람 2017년 11월 3일 11월 13일인가요? 날짜까지 딱 적더라고요. 11월 13일인가 3일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 사람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에서 옥중 정치한 건 맞습니다. 맞고 보면은 본인이 여전히 이른바 본인이 만들었던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678일 만에 처음 한 얘기가 나 황교안한테 섭섭해요. 이 얘기예요. 자, 아까 우리 김철근 대변인 말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황교안이 되는 게 제일 유리하다? 아니죠. 제일 유리한 김진태가 되는 게 제일 유리하죠. 유영하 변호사가 깜짝 놀란 게 박근혜 대통령은 TV도 신문도 어떤 것도 안 본답니다. 오로지 지지자들이 하루에 보내는 수십 통 편지들 뻔한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 이 땡땡 같은 이 문 땡땡 정부는 이 땡땡 찢어 죽일 땡땡땡땡땡땡 대통령님 탄핵 그 땡땡 그러면 JTBC 땡 맨 이런 얘기라고요. 그런 얘기로 갖다가 사람이 2년 동안 보게 되면은 사람이 진짜 누구도 보면 그쪽으로 경세되기 마련이에요. 지금 본인이 여전히 보면 이 판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분명한 거 하나는 황교안 전 총리로 봐서 지금 어쨌든 뭐 여론조사 1위니까 굉장히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봐요. 평생 따라다니는 박근혜 아바타라는 꼬리표를 뗄 수가 있어요. 과거에 이회창이 그랬듯이 한 60% 넘는 득표율로 당선되어 버리잖아요. 국민들 뇌리 속에 남는 것은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교안을 저격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박근혜 꼬리를 갖다 잘라버리는 순간 황교안은
지긋지긋하게 따라붙을 수 있는 박근혜 아바타라는 꼬리표를 갖다가 뗄 수 있어요. 황교안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이 그렇게 국민이나 당원이 그 유영하 변호사가 나와서 방송에서 한 얘기 가지고 그 섭섭함 때문에 친박이 아니다라고 꼬리표를 떼주지 않습니다. 박근혜 아바타라는 걸 강화시켜주면 줄수록 황교안한테는 불리하고 당선이 된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이 당선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는 있어요. 득표율은 높여줄 수 있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나와서 한마디 했다고 해서 황교안이 박근혜 아바타가 아니다. 꼬리표를 뗐다. 천만의 말씀. 왜? 오늘의 황교안을 만든 건 박근혜입니다. 근데 하여튼 짜고 치는 고스톱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히 짜고 친 겁니다. 야, 그 감옥에 계시면서 짜고 치고 싶어요, 고스톱? 아니 그 꼭 말을 안 틀어도 이심전심이라는 게 있고 그 정도로 깊게 생각하고 유영하 대변인이 그 깊은 그걸 받아가지고 나와서 얘기했다고 봐요? 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요. 정말 우리 김철근 대변인이 너무 정치에 오래 있었나 봐. 이게 그죠? 황교안 전 총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아니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하고 총리하고 했는데 그 얼마나 서로 잘 알겠어요. 굳이 뭐 꼭 말을 해야 됩니까? 누가 전달해야 됩니까? 뭐 그런 차원의 얘기지. 우리 앉아갖고 야 전략 전술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짜서 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거죠. 유승민 우리 대표도 보면은 과거에 그 비서실장도 엄청 친했잖아요, 그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그 국회에서 한마디 그냥 아웃시켜버리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증세 없는 복지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한 달, 두 달 있다가 국무회의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죠.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유승민 원내대표 그만두었는데도 끝까지 끝까지 저격했죠. 끝까지 저격하는 가운데 참 난리를 치고 결국은 이한국 공시면접 안 줬죠. 안 주는 가운데 결국 밀고 당기다가 옥새 들고 나르샤 하면서 폭망했죠. 네. 아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죄로 2년 징역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그렇게 그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부분이 잘못된 게 나온 거고요. 근데 역대 대통령이 다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요. 네. 사실상 그러니까 아니 그냥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대통령은 각 집권 여당의 총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개입했고 총재니까 무조건 개입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입했죠. 개입하는 건 당연하고 자기 업무예요. 총재는 업무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공천도 도장 언제부터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재를 대통령이 겸임했던 건 DJ 때까지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오면서는 사실상 총재가 아니기 때문에 당의 공식적인 그 당무가 아닌 거죠. 근데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비서진, 정무수석실 뭐 곳곳에 당의 본인들의 어떤 그 대통령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상 공천에 개입하는 이런 구조였죠. 아니 그러니까 구조였는데 제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만 개입했냐 이 말이에요. 고소 고발되지 아니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심증적으로 그때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 했을 것이다. 그 것이다입니다. 그렇죠. 짐작일 뿐이지 어느 누가 그것을 문제 삼아서 고소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고 불리의 대원칙에 따라서 법원이 심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 도둑질을 했는데 한 사람만 신고가 들어가서 이 사람만 털었더니 도둑놈이 됐더라 이런 얘기예요? 솔직히 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내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했겠죠. 심증만 있다니까. 내가 이제 와서 꼭 이런 얘기할 때는 꼭 꼬리를 빼요. 꼬리를 뺀 게 아니고. 아니 지금 정무수석 중이나 대통령 심리 당연히 정치판에 오래 있었잖아요. 왜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만 이거를 실형으로 해가지고 불고불리.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문재인 정부 안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사면 되죠. 사면 된다. 저는 제가 알잖아요. 항상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부분만은 세모예요. 세모. 그럼 내가 결정을 해줄게 그러면. 왜? 사면 됩니다. 그래요? 시기의 문제죠. 시기의 문제죠.
무조건 정부 내에 사면은 됩니다. 저도 거기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럼 저의 그냥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 되느냐. 지금 세모라 그랬잖아요. 저는 세모. 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언제 되느냐. 여기가 중요해요. 올해 되느냐? 내년에 되느냐? 아니면 임기 바로 전에 되느냐? 근데 이제 우선은 그 박근혜 사면을 가지고 현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활용할 카드가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그렇지. 그게 언제냐. 근데 이제 올해 지금 야권 정계 개편을 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총선 전에 사면을 해서 이른바 그 박근혜 보수 분열을 깨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면 총선 전에도 가능할 수 있고. 네. 그게 아니고 야권 정계 개편 얘기만 나왔는데 결국은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전부 이렇게 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굳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왜? 본인이 청와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어차피 자유한국당을 가장 잘 데리고 놀 수 있으니까 그럼 2등 전략으로 하는 그러니까 상황이면 본인이면 하면 총선 전에는 안 내놓죠. 본인이 안 청와대면 어떻게 해요? 내놓고 결국은 그런 상황이 되면 총선 이후 대선 전에 뭐 국민화합, 국민통합 이런 명분으로 결국은 사면할 가능성은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때 문재인 당시 전 후보, 문재인 전 대표 뭐 어디 갔어요? 세월호 갖고 광화문에 자기들 촛불 혁명을 통해서 그야말로 구태를 꺾었는데 그걸 전술 전략적으로 박근혜를 갖다가 사면하는 순간 자기들의 정통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박근혜라는 카드를 이용해서 적을 이간하는 효과, 이 두 가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거예요. 이 시기에 대해서 난 굉장히 지금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올해 안에 된다. 영이 아직 안 내려왔나? 아, 영이 내려왔나 보네. 아니야, 올해 안에 된다. 0점이야. 이게 왜냐면 이 4월이요. 4월이 위기예요, 사실은. 4월이. 이게 임단협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올해 초부터 완전히 지금 내리받고 있고 역전세라 난 지금 일어나가지고 전세금 집주인들이 못 내고 이제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경제에서 촉발이 된다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플러스 미세먼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공기 제일 안 좋은 나라 중에 하나로 지금 등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카드를 써야 돼요. 여기서 이 카드가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 사면 카드예요. 이건 써야 돼요.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는 올해 온다. 3심 그 대법원 판결이 나야 돼요. 판결 나기 전에는 사면이 불가능. 지금 25년 아니 항소 안 하면 되죠. 아니, 지금 대법원 심리 중인데. 심리 중인데 뭐. 그래서 25년형 아직 심리 중에 있고 6년형 심리 중에 있고 2년짜리 이것만 대법원 확정된 건데 네. 이것도 보면은 4월 16일이 지나면 구속 만기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2년 아니 집행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형량이 확정이 돼야 돼요. 네. 확정이 돼야 사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네. 우선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면 거론한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